안녕하세요. 저는 행정학과 21학번에 재학 중인 장설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행정학과 21학번 서자희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행정학과 수업인 공공정책답사 플레이 수업을 통해서 구성된 5명의 팀이고요. 팀 이름은 고살이고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공공정책답사 플레이라는 수업이 저희 행정학과에서 운영이 돼서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친구들끼리 팀을 조직한 후에 연구를 해보는 수업인데요. 저희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고 또 평소에 친한 동기 5명끼리 모여서 같이 연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플레이 수업 때 이렇게 해냈던 결과물을 공유하고 싶었고요. 또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되었는데 조금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제도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의 영상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로 시작해서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희는 특히 플레이 수업을 통해서 영월군청, 대전시청, 그리고 부산을 가서 엑스포에 참여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대전에 계시는 연명배 교수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등 굉장히 많은 선행답사를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는 총 3꼭지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적인 계층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보다 유연한 지역의 개념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동안 연구했던 것을 모두 포괄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답례품과 홍보 등을 두 축을 가지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의 연구를 통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보다 실질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일단 저희가 영상이라는 매체로 결과물을 내보는 건 거의 대부분의 팀원들이 처음이었는데 저희가 보고서라는 결과물만 내다가 이번에 영상이라는 결과물을 만들다 보니까 우선 그 과정에서 팀원들끼리 좀 더 끈끈해지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영상이라는 매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기 쉬운 매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저희들도 해당 주제에 대해 더 이해가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탐구를 하면서 제도에 애정을 갖고 또 그것을 이렇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결성된 팀이기 때문에 조금 사회에 관심을 갖고 싶으신 분들, 또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공모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소통의 기술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공모전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공모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지방 소멸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 229개의 지역 중 89개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13개가 관심 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지역 229개 중 100개 이상의 지역에서 이미 지방 소멸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 소멸 문제가 한국 내에서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인지를 실감하게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본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방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방지책에 커다란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란 정부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하여 2022년부터 10년간 연간 1조 원의 규모로 소멸 위기의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 기금을 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투자 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예산을 차등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내세웠는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의 여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인구수가 좀 더 많고 재정적으로 더 여유 있는 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배분되고 오히려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 예산이 덜 가는 역설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지방소멸 방지책은 지자체를 더욱 엄마새를 기다리는 아기 새처럼 정부 의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통로로서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기 주소지에 희망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기부금의 10만 원 이하는 전액, 그리고
10만원 초과분에는 16.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기부 유인을 위해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이론 분석 및 설문조사, 영월시청, 대전시청 두 공공기관의 주무관,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논문을 다수 집필한 충남대학교의 연명배 교수님과의 인터뷰, 백스코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관 답사라는 양적, 질적 방법을 통하여 저희가 선정한 연구 질문의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명확화하기 위해 마즈메니언과 서베티어의 정책 집행 분석 모형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해당 연구 모형에서는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 문제의 용이성, 정책 결정의 집행 구조화 능력,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률적 변수로 집행 과정의 단계를 종속 변수로 삼습니다. 저희는 집행 과정의 각 단계별 분석을 도출해내고 대중의 관심 및 지지, 지배기관의 지원, 집행자의 적극성 및 리더십 등의 변수를 활용하였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연구 질문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입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원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존 제도들과는 달리 답례품의 구상이나 홍보, 기부금의 활용 면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한 연명배 교수님께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기존의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와 정부가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여야 고향사랑 기부제, 더 나아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저희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정책 집행 분석 연구 모형의 종속 변수 집행 과정 단계에 따라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대상 집단인 국민들 중 많은 이들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알아도 참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산출에 대한 대상 집단의 불수능 문제는 홍보에 있어서의 제도적 제약이 지자체의 활발한 홍보를 막기 때문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대전광역시청 및 영월군청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자체는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지자체는 보다 새로운 홍보 수단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연구를 하면서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저희는 특히 새로운 홍보 수단들 중 팝업 스토어에 주목했습니다. 팝업 스토어란 단기간에 오픈하는 매장을 일컫는 말로 최근 패션, 식품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러한 팝업 스토어를 오픈하면서 매우 효과적인 홍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팝업 스토어라는 홍보 수단을 활용할 때 팝업 스토어의 본래 목적인 홍보와 판매뿐 아니라 국민들과의 소통 공간이라는 기능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느끼는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게 하거나 참여자들이 지역 문제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호소력 있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국민들 또한 팝업 스토어에 방문해 엄숙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의 문제를 확인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참여한 이들이 SNS에 후기 사진이나 영상들을 게재함으로써 발생할 입소문 효과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인식하게 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지 않으면 본제도는 무의미합니다. 지자체는 국민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기부 행위에 참여하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답례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전의 선행 연구들과 달리 오히려 답례품의 긍정적인 효과에 더 주목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참여, 희망 이유에 관해 예양심과 관련된 요인들 다음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점을 토대로 저희는 답례품 중에서도 지역 문제 해결형 답례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2 지방시대 엑스포의 고향사랑 기부제 특별홍 보관을 방문해본 결과 모든 지자체들이 농축산물 등의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1차원적인 답례품 형식에서 벗어나 지역 문제를 적용하여 스토리텔링형 답례품을 구상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기부 유인을 고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과의 협업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각 지역의 특산물이 덜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개발의 측면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산농협의 생크림, 찹쌀떡, 사례처럼 특산물이 없어서 답례품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은 이러한 개발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의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가 실제로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인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본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 해당 기부금을 어떤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지, 지역 문제 개선 현황은 어떠한지 등 기부금의 운영 상황을 참여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설문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기부금 운영 상황 전달 방식을 묻는 질문에 주기적인 SMS 수신이 41.71%로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자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 참여자에게 SMS나 뉴스레터 등을 주기적으로 발송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운영 상황을 전달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의 역할입니다. 중앙정부가 유념해야 할 점은 본제도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명배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중앙의 개입 없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현행법을 살펴보았을 때 개선해야 할 세 가지와 부가적으로 중앙정부의 종합정보 시스템 개선까지 제언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현행법이 보이는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부정적 표현과 처벌 관련 규정들을 자주 사용하면서 일본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발생한 부작용을 막기에 급급합니다. 이러한 삼엄한 규제는 오히려 기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현행 제도상 1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시 16.5%만 세액공제가 가능해 상당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낮은 세제 혜택은 그다지 큰 기부 유인을 주지 못합니다. 앞서 지자체의 역할에서도 언급했듯이 개별적 접촉을 통한 모금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법률은 홍보에 있어서 실무자들에게 큰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발생한 문제를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물론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편의를 좀 더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법률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가적으로 중앙정부의 종합정보 시스템 개선도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이음이라는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저희는 종합정보 시스템에 크라우드 펀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려 합니다. 지자체들만의 스토리텔링을 종합정보 시스템으로 한데 모은다면 기부자들이 기부 지역을 더 편하게 선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지자체가 달성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 기부제, 이 제도를 내세운 당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방 재정 확충을 목표로 내걸었기에 지자체들이 지방 재정 확충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저희는 과연 기부금이 수도권에 편중된 재정을 지방정부에 실질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지, 그러면 지자체가 재정 확충이라는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연명배 교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향사랑 기부제는 일본의 고향 납세제에 비해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재원이 이전되는 수직적 재정형 평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만 수도권 및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수평적 재정형 평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실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중 과반수가 연간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을 내겠다고 답한 것을 보아 소액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본 제도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고향사랑 기부제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희는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에서의 대중의 지지 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관계인구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관계인구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지역에 주말마다 방문하거나 빈번히 들르지는 못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을 응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관계인구의 핵심은 지역 방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를 가능하게 해주리라 기대합니다. 지역 문제 해결형 답례품을 통해 기부자들의 지역 방문을 이끌고 더 나아가 관계인구 형성 가능성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궁극적인 정책 목표를 관계인구 형성으로 설정한다면 정책 지원자와 집행자에게 지지를 받아야 비로소 성공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연구 모형의 비법률적 변수 중 지배기관의 지지, 집행자의 적극성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지배기관의 지지는 중앙정부의 지지,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 정부가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제도화하거나 정부의 인구 정책이 관계인구를 지향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지배기관의 적극적 지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행 담당자의 적극성과 리더십 변수입니다. 저희는 집행 담당자를 지자체로 설정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관계인구와 관련하여 얼마나 적극적일지 조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영월군청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영월군이 3년 전부터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인구정책에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백스코에서도 전남이나 전북 등에서 도민증이라는 형식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지역의 관계인구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 강원, 충남 등의 지자체에서 이미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앞으로도 꾸준히 관계인구 개념에 관심을 유도한다면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지자체 집행 담당자들의 적극성과 리더십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 소멸은 해결이 시급한 문제이지만 지방자치가 미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이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제도적 기반이 탄탄하지 않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지방 자립과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저희는 그런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떻게 본적을 달성하면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제도가 될 수 있을지 고민했고, 2가지 연구 질문을 선정하고 그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아직 본격적인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시청, 군청과의 인터뷰에서도 보안을 이유로 아직 공개되지 않아 보고서에 쓰지 말아 달라고 했던 자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희의 연구가 더 가치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바뀔 패러다임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더 나아가 지자체가 해야 할 구체적 역할까지 제시했습니다. 연구를 하며 많은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보았습니다. 실패에는 각자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지만 성공한 지역과 단체에는 모두 2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발로 뛰는 행정,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애착입니다. 지역 문제를 외부에 맡기지 않고 기업과 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드는 자세를 가져야만 지역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이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마다의 기대와 고민을 안고 각자의 자리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힘껏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리고 집요한 열정으로 끝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많은 사례들을 보며 풀리지 않는 숙제와도 같았던 지역 소멸 문제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새로운 시도가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희망찬 한 걸음이 되길 기대하며,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따뜻한 시선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와 우리 주변의 마을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사리 팀이었습니다. 저희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